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두각시 여왕의 숨겨진 과거 3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 여사의 과거를 파헤치는 겁니다. 김도진은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먼지가 묻은 폴더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강 여사 본명은 강혜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죽이고 김도진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강 여사는 냉혹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과거에는 평범한 주부였다니 믿기지 않았다. 30년 전 강 여사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강 여사는 남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죠. 김도진은 폴더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몇 장을 꺼내 지혜에게 건넸다. 신문기사에는 3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강 여사의 남편이 운전 중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는 간략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사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 의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 여사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분노와 슬픔이 느껴졌다. 그럼 강 여사님의 복수 대상은?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당신의 아버지 서준호 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진의 말에 지혜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아버지 서준호.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강 여사의 복수 대상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왜 제 아버지인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전 당신의 아버지는 강 여사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쟁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강 여사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 두 회사 간의 합병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당신의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고 회사를 빼앗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진의 설명에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남을 해칠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는 격렬하게 부인했다. 진실은 어쩌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 여사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강 여사가 숨겨놓은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김도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 여사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녀의 오른팔인 민준을 비롯해 그녀의 복수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김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몇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강 여사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강 여사의 과거와 복수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는 이들과 싸워야 한다. 강 여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그날 이후 지혜는 김도진과 함께 강 여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업은 위험하고 어려웠다. 강 여사의 감시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자들을 피해야 했다. 김도진은 그의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해 강 여사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고 지혜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강 여사와 관련된 단서들을 끄집어내려고 애썼다. 며칠 후 김도진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강 여사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 그가 남긴 비밀 장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장부에는 강 여사의 남편 회사의 비자금 내역과 함께 그의 죽음에 관련된 유력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 장부의 행방은 묘연했고 강 여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김도진은 지혜에게 말했다. 그 장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장부를 찾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장부를 찾는 일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강 여사의 남편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장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강 여사의 압력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한 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조금씩 장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 여사의 남편이 생전에 자주 찾았던 외딴 별장에 비밀 장부를 숨겨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별장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강 여사조차 그 존재를 잊고 있는 듯했다. 지혜와 김도진은 밤늦은 시간 몰래 별장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별장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에 별장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욱 어둡고 습했다. 희귀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둘러보던 중 벽 한쪽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혜는 왠지 모르게 그 문 뒤에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김도진은 준비해 온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문 뒤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강 여사의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였다. 지혜와 김도진은 밤새도록 장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장부에는 강 여사의 남편 회사의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 여사의 남편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강 여사의 친오빠 강태준이 있었다. 강태준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회사를 탐내왔고 동생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강 여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진실을 알지 못했고 엉뚱하게도 서준호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에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 강 여사의 복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도진에게 물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 여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녀의 잘못된 복수를 멈춰야 합니다. 김도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 여사가 쉽게 진실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녀는 이미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그녀의 믿음은 굳건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위험한 싸움을 의미했다. 지혜와 김도진은 신중하게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강 여사의 오른팔인 민준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민준은 오랫동안 강 여사의 곁을 지켜왔고 그녀의 복수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에게 진실을 알리고 강 여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김도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준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민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약속 장소는 외딴 항구의 낡은 창고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지혜와 김도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민준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 굳게 닫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와 김도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강 여사님께서 너희들을 찾고 계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강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도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강 여사님께 할 말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지혜와 김도진을 에워쌌다. 위기의 순간, 지혜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강 여사님의 복수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여사님은 20년 동안 잘못된 복수를 해오셨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지혜의 말에 민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강 여사의 곁을 지켜왔지만 그녀의 복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감을 느껴왔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강 여사의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충격적인 진실, 강 여사의 친오빠 강태준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강 여사를 지켜봤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지혜는 김도진이 가져온 비밀 장부의 사본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장부를 모두 읽은 민준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강 여사를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마침내 민준은 입을 열었다. 정말 강태준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렇습니다. 강 여사님은 20년 동안 잘못된 복수를 해오신 겁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강 여사님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지혜와 김도진은 강 여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강 여사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주변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내 년들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로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 여사님, 저희는 여사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 내년들이 나에게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냐. 강 여사는 차갑게 비웃었다. 지혜는 용기를 내어 강 여사에게 그녀의 남편이 남긴 비밀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충격적인 진실, 강 여사의 친오빠 강태준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맸지만 감히 자신의 친오빠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김도진은 강 여사에게 비밀 장부의 사본을 건넸다.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녀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장부를 모두 읽은 강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빠가 정말 오빠가.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살아온 강 여사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고 진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 강 여사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지혜는 그런 강 여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또한 강 여사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녀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다. 강 여사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20년 복수 계획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그 후 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지혜는 강 여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김도진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끈끈한 신뢰와 연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회사를 설립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김도진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지혜는 김도진과 함께 갤러리 미르를 다시 찾았다. 낡고 허름했던 갤러리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김도진은 그곳을 인수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김도진에게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예전에 그 인침했던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김도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졌고 그들의 앞날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지혜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했던 시절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끊어냈고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도진의 손을 잡고 갤러리 밖으로 나섰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지혜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녀는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힘차게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아름답고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미래는 그녀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